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사를 하나 저희가 잠깐 보고 가면 어제 저녁부터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에 관저에 홀로 남은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잠깐 화면이 준비가 됐죠. 여사가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런 발언을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있죠.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쓰고 나도 죽고 싶다 발언 아이고야. 들어. 요게 지금 경호처 직원이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어제 MBC 보도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요 언론에 저 내용이 확인해서 났고요. 저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 영장에 거기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은 폼으로 들고 다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영부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얘기를 경호처 데스크에서 했다는 것이고, 이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 발언을 김신 가족부장한테 전달한 게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에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서 영장에 적시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카더라가 그렇죠. 아니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이 발언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포 지시를 했다고 미리 짐작할 수 있죠. 왜 안 쐈어요? 총 그러라고 갖고 다니라고 했는데 실망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기 소지와 발포에 대해서 언지를 했고 체포로 들어오면 그 총을 쐈어야지. 왜 문을 열어줬냐?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건 텍스트로만 봐서 그러지만 현재 그 당시를 보면 경로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발언들은 당시 이 김건희라는 캐릭터 말고도 배우자였던 윤석열 예. 대통령이나 측근들도 김성호 경호차장을 포함해서 이광호 본부장도 당시 언론에 보도되던 총기 발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그런 논의까지 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었던가. 이게 어쨌든 영부인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분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대표를 쏘고, 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되게 미워하거든요. 반대해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죠.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논리적으로 싸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이거 총을 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은요, 야만의 시대잖아요. 야만의 시대. 저는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이제 하지 맙시다. 아, 그럴까요? 이름만 부릅시다.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저 이름 있는 방송 앵커 출신이어서 직함을 그때 항상 불렀는데. 그러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하고 싶으나 저도 이건 선을 넘었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김건희 씨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경찰 향해서 총 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여사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영부인으로 여사로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품격 때문에 여사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그를 존중해서 부르는 건 아니에요. 여사라고 하면 품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럴까요? 그래요. 저는.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막 자기를 공격하니까 총으로 쏴. 트럼프 총을 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말. 그리고 왜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근데 왜 이재명 대표를 쏴요? 계엄에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본인 남편이잖아요. 사고 친 사람을 쏴야지. 왜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쏴요? 근데 그만큼 왜냐면 원한 분노. 원한 분노. 외신 기자 혹시 알아보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김건희 여사? 예. 호칭까지 지금 그건 자유예요, 사실은. 부르는 게. 씨도 사실은 높임말이었는데 요새는 그냥 님 붙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칭은 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 없고. 총은요.
참 경악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상상을 못해서 끔찍해요. 경호 그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과 경호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게 맞아요. 예. 이제 어릴 때도 이제 개인적으로 본 적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가까울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할 정도라면 이제 공사를 전혀 구분을 못 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총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했다면 감정이 격앙돼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듣기로 그날 체포되는 날 아침에 살짝 쓰러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왜 그때 왜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샌드위치를 뭐 20인분을 만들었다는 예. 뭐 그때 나왔다가 잠시 쓰러지셨다. 그 이후 상황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어났더니 이제 이미 가셨고 예.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격앙된 감정에서 도대체 뭐 한 거냐? 통화한 게 아마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황은 생각이 사실 돼요. 큰 정 없이 이건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없었죠. 다행히. 대통령이 1월 15일 날 체포가 됐지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거 물리적 충돌이 나면 어떡하지? 그럴 뻔했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럼요. 생각했었잖아요. 오해했죠. 그러면 여사 입장에서도 뭐 우린 경호처, 총 있는 경호처가 있으니 체포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체포가 돼버리니 경호처 직원들을 질타하면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네, 그건 아무리 그건 뭐 용서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총기 사용 이걸 보통 우리가 쉬운 말로 발포잖아요. 발포. 대상이 아까 장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상이 누굴까? 그러면은 공수처 직원과 경찰인데 그렇죠. 어떻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 사법 공무원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언급한다는 자체가 경악스럽고 상상도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픈 거예요. 아, 정신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우리끼리도 말하다가 내가 너를 정말 싫어하는데 쏴 죽이고 싶어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정말 양보해서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하는 건 빈말일 수 있지만 여긴 실제 기관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다 소질하고 있고. 여기에 정말 충성심 높은 어떤 미치광이가 나는 여사에 충성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부인의 품격은 전혀 없다. 그리고 사실은 물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특검에 걸리고 자기 남편이 체포되고 개인적으로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대통령과 영부인의 자리라면 총을 써서라도 막아라. 총 쏘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계엄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공적인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1월 15일이면 이때가 뭐였냐면 계엄 이후잖아요. 네. 계엄하고도 한 달이 한참 지난. 그렇지.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들어 누웠다. 몸이 안 좋다. 그렇죠. 했는데 이 정도 총 왜 안 썼어요? 막 이렇게 경멸 정도면 쌩쌩했네요. 아니 근데 억양이 아닌가? 다르지 않을까? 근데 뭐 조용하게 왜 총을 안 쏘셨어요? 그러려고 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실망이에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누워서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생각 같아서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경호처 뭐- 데스크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데스크였을 때. 네, 데스크에 와서. 일단 앞서 우리가 이제 호칭을 대통령은 어쨌든 현직이니까 대통령으로 그래요. 붙이고 우리가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굳이 뭐 여사가 그렇게 높인 말도 김건희 아니고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로 네. 양평댁, 계엄댁, 용산댁이라는 주문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근데 씨로 도저히 이거는 아, 이거 용납할 수 없는 맞아. 발언입니다. 그럼요. 이게 이건 안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이 김신 경호 가족부장 예. 예 핸드폰의 포렌식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나눈 대화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예. 경악스러운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이 3번 반려했다가 서울 고검의 영장심의에서 이건 신청해라라고 해서 이제 신청이 됐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장 소장님 뭐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발부될지 안 전문가 될지. 뭐 패스 우리가 발부될 그러니까 것 같은데. 발부될 것 어떻게 같아요. 알아? 예. 저는 법원에서 발부된다. 예, 발부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검찰이 청구하는데 되게
주저주저 했잖아요. 발부되니까. 계속 이제 그렇지. 발부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발부될 거가 두려워가지고 영장 청구를 안 했다. 이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왜 검찰하고 자꾸 뭔가 반려하느냐 경찰에게 거기서 이제 이유를 우리가 막 찾아보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하고 뭔가 그 밝히면 안 돼. 구속하면 뭔가 안 되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할 게 있으니 구속 자체가 안 되게끔 영장을 청구하지 말자는 걸로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건 역으로 청구하면 발부된다. 청구하면 이런 발부된다. 논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웃긴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영장에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12월 3일 날 오후 8시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하기 2시간 전쯤에 챗 GPT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국회 해산, 계엄령 뭐 이런 것들을 검색했었다. 그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알죠. 그렇죠. 이강우 경호본부장이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성훈 경호처장보다는 더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처에 알아본 바로는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군기반장이었어요. 군기반장. 예, 그래서 본부장으로 오면서 관저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 버렸어요. 경호본부장이. 원래는 대통령실에 했던 경호 직책이 있다가 예. 이쪽 관저 쪽으로 이제 이광호 본부장이 옮겨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경호처 업무상 구분이 되는데 예. 이광호 본부장이 오면서 둘 다 먹어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관저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분이 이광호 본부장입니다. 전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물리잖아요. 물리고 나서 누가 들어오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는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호 본부장은 그 계엄의 내용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알면서 협조했을 가능성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영장에는 아마 내란죄에 관련돼서는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이런 게 준데 이런 것도 수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